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입니다. 램프 회사다라는 진동 소음은 지휘자가 된 듯한 팔이 꽈트로 4륜 시스템 안정감이 있고, 차박 캠핑은 6P 브레이크 벤테이가와 같은 플랫폼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1억이 넘는데 에어서스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피드 텐셔너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큰 차체와 훌륭한 거주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아우디의 준대형 SUV인 바로 아우디 Q7입니다. 어마어마한 매머드급 차체 크기와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2세대 아우디 Q7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아우디 Q7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특별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세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차량은요, 아우디 Q7 45 TDI 꽈트로 프리미엄이고요. V6 3.0 디젤 엔진, 마력은 231마력, 토크는 50.98 토크, 제로백은 7.1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에 2016년에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고 2020년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이 친구는 페리가 된 모델인 거죠? 예, 페리가 된 모델입니다. 그럼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신차로 구매했고요. 제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사업자 리스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7월 10일쯤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2021년 7월 15일에 인도받은 차량입니다. 구매 가격은 1억 28만원이었습니다. 프로모션은 115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았고요. 등록비용, 보험 해가지고 1억이 조금 안 든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차량을 운행한 지는 1년 1개월 정도 되었고요. 운행거리는 17,500km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전에 바로 타던 차는 쌍용의 투리스모, 그 전에는 BMW의 520D, 그 전에는 스포티지 R, 카벤스, 포터. 포터요? 네. 제가 운송업이다 보니까 포터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디 Q7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사회생활 초 때부터 저 차 너무 갖고 싶다. 나왔을 때부터 제 현실적인 드림카였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셨네요. 네. 이 친구가 45 TDI 기준으로 기본형도 있고 프리미엄 트림도 있는데 프리미엄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 프리미엄을 선택을 해야만 7인승이 필요했습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는 5인승인 거죠? 예, 5인승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부모님이 가까이 계셔서 저희 식구가 6명이거든요. 다 포함하면. 가족 행사가 많다 보니까 차 2대로 움직이면 행사 시간에 늦을 때도 있고 예약 시간을 못 맞춘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7인승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우디 Q7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벤츠 GLE, BMW의 X5, 제네시스 GV80, 그다음에 볼보의 XC90 이렇게 두고 봤습니다. 그 친구들을 포기하신 이유가 있나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반응도 그냥 그렇고 X5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위해 태어난 친구들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3열에 저희 딸아이도 안기가 힘듭니다. 볼보 XC90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이브리드긴 한데요,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살까 그러다 한기사님 채널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GV80 그 차주분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겠다 싶어서 그것도 이제 시승이랑 견적 신청을 받았는데 정말 뭐 디자인 안에 뭐 흠잡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행 성능이 지금 독삼사를 따라오기는 조금 힘들겠구나 해서 마지막으로 시승을 해보고 탄 게 아우디 Q7이었습니다. 아우디 Q7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실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아이언맨? 그걸 닮은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아우디는 정부 회사다, 램프 회사다라는 말에 걸맞게 시퀀서 턴시그널 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웰컴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우디 하면 시그니처 메뉴가 2개인데 꽈트로랑 이 매트릭스 LED거든요. 저녁에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확실히 시인성이 좀 좋나요? 예, 제가 출장을 가거나 처가를 가거나 놀러 갈 때거나 주로 이제 저녁이나 새벽에 움직이는데 매트릭스 LED가 정말 아우디의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 상향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도 알아서 낮춰주고 다시 올려주고 약간 조금 센스가 있는 친구예요. 반응 속도도 괜찮고 네. 정말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됩니다. 그리고 2세대 페이스리프트로 넘어오면서 가로형 그릴에서 세로형 그릴로 좀 웅장하게 바뀌었고요. 그럼 차주님 이 친구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예, 20인치 휠이고요. 터빈이 도는 그 모양을 해서 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매력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곡선 형태의 와이드한 테일램프가 싹 아주 섹시하게 있고요. 큼지막한 뒤에 머플러가 있어요. 하지만 요건 약간 페이크라는 소문이. 페이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화려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죄송한데 대놓고 화려한데요 지금? 이거면 그냥 심플한 게 아닐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저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모드도 되게 많잖아요. 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모드가. 약간 거짓말 좀 못해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시인성은 좀 어떠신가요? 시인성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각도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내비라든지 이거를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뭐 최적의 시야를 개선을 해서 디자이너가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느낌 물씬물씬하는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이 상단부에는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고 하단부에 공조 장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친구들은 좀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위에 이제 터치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아래에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어 놓은 게 공조 장치를 해놓은 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시선이 가야 되니까 운전 중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출발 전에 웬만하면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는 편이라. 터치감은 어떻게 좀 만족을 하시나요?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민하시다는 분도 있는데 설정에서 단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햅틱 반응이어서 그런지 뭔가 터치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톡톡 누르면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그리고 기어봉 모양이 아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요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스포츠 모드를 변경할 때 그냥 뒤로 한 번만 당기면 되거든요. 아, 기어봉을요? 예, 기어봉을 당기면 그냥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원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한 번 더 편하게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이 거의 뭐 우주예요. 예, 굉장히 넓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가족분들 타셨을 때도 만족을 하시나요?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속주행 시나 저속주행 시 롤링이 없습니다. 출장을 가거나 놀러 갔을 때 새벽에 아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들 이제 식구들은 자잖아요. 저 혼자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조금 속도를 내는 편이거든요. 150km든 그 이상에서 코너길을 만났을 때도 차체에 쏠림이 없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깨지 않을 정도니까.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이 있는 편이네요. 네, 차체가 그냥 딱 정말 접지력도 좋고 이렇게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묵직하고 고속 주행 안정감과 더불어서 디젤 엔진의 진동 소음은 장점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입니다. 주로 이제 트럭이나 포터, 뭐 이제 마이티 이런 걸 몰다 보니까 저한테는 세단 같습니다. 정말 정숙하고 디젤 소음의 끝판왕들을 타시다가 이 친구 타면 뭐 클래식 음악 듣는 것 같다. 지휘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사실상 이 아우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꽈트로 4륜 시스템 아닐까요? 아, 역시 예리하십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안 넣으셨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진짜 없지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시 4륜인 차를 처음 타보니까 너무 안정감이 있고 비가 올 때도 제동이나 이런 게 정말 좋아서 아우디의 역시 2대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인 콰트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샀는데 연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차체만 봤을 때는 기름 더럽게 먹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 녀석이 공차 중량이 2.3톤이 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는 안 했는데 보통 제가 시내 주행을 하면 한 9km에서 9.5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100km, 110km 기준으로 놓으면 요번에 고속 주행할 때 최고 14.8km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평균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평균 연비는 한 9.5?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차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넓은 실내는 장점 아닌가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급 차량들보다 크게는 14.5cm, 작게는 한 7, 8cm는 실내 내부가 크니까요. 진짜 넓어요. 그럼 차박 캠핑은 좀 해보셨나요? 부산 갔을 때 시거잭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에어 매트리스를 사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느낌은 어땠나요? 저희는 세 식구라서 우선은 자는데 불편하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만족하시는 옵션 같은 건 뭐 있나요? 굳이 하나를 뽑자면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이 차에 있다라는 그거 있는 게 아이가 문을 열고 닫는 게 편해서 가장의 입장에서의 장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Q7의 옵션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핸들 열선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는데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요건 장점 아닐까요? 그것도 장점입니다. 아주 엉덩이가 시원합니다. 네. 외제차들 뭐 반조체 이슈 때문에 빠지는 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에는 다행히 통풍 시트가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시트가 바닥이랑 등받이랑 풍향을 따로 조절하는 게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바닥만 시원하게 하고 이 등받이는 가만히 있어, 아니면 등받이 시원하게 하고 바닥은 가만히 있어, 아니면 이 바닥이랑 등받이랑 둘 다 시원하게 해, 따로 조절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송풍구의 풍향의 방향도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도 이게 바꿀 수 있죠. 예, 그리고 클러스터 이오나이저라고 해서 공기청정기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 안에 방향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 방향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에 방향제가 내장이 돼 있다고요? 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처음 봤어요. 아니 뭐 Q7이니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름향이 있고 겨울향이 있고 지금 여름향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장점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기능이 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얼마 전에 목포를 내려갔을 때 야간 운행을 하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차선 인식도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센스 360도라고 해서 360도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이 측면이나 뒤나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이 녀석 자체가 이제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능으로 인해서 사고를 한번 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디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센서의 범위를 설정을 최대로 해놓고 사용하신다면 전혀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동급 차량 대비 브레이크가 전륜에 6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4P는 들어봤어도 6P나 돼요? 네, 6P고요. 아무래도 가족을 태우다 보니까 브레이크 제동 성능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가성비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포르쉐 카이엔,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와 같은 플랫폼이 적용되기 때문에 엔진이나 변속기 등 여러 부품을 보유하기 때문이죠. 아우디 Q7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터보렉이 좀 있습니다. 출발할 때 너무 굼뜸 현상이 강합니다. 스포츠 모드를 놔도 45 TDI 같은 경우에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산 차긴 하지만 혼자 타다 보면 가끔 질주 본능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이 45 TDI가 에어서스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가 나오자마자 저희 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맛집에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2열에 처음에 타셨는데 도착해서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봉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 TDI로 들어가야만 에어서스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 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차값이 1억이 넘는데 에어서스를 안 넣어주는 건 조금 아우디 코리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45에서 50 TDI 가야만 에어서스가 추가되긴 하고, 그리고 45와 50 TDI의 다른 점이 출력이 좀 다르잖아요. 네, 같은 엔진인데 마력을 좀 장난을 쳐놨죠. 이런 출력은 좀 단점인가요? 예, 스포츠 모드를 놔도 솔직히 속도가 붙지 않는 이상 초반에 굼뜸 현상이 좀 있고요. 어찌됐건 6기통이지만 250마력이 채 안 되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2열 안전벨트에 프리텐셔너가 적용돼 있지 않습니다. Q7 차주분들 중에 단체로 아우디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프리텐셔너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텐셔너라는 게 이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기 전에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싹 잡아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지금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생산된 차들에는 프리텐셔너가 다 빠져있는 거잖아요. 예, 이 차는 1열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3열에 그거 빠져있으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를 구매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품을 따로 구입을 하셔서 교체를 하셨나요? 교체를 하려고 아우디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자기네는 그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우디 코리아에서 인정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리콜이 가능할 거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다면 그냥 이거는 네가 이제 튜닝샵에 가서 진행을 해라 라고 그 어드바이저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예, 맞습니다. 양아치요? 코리아 이름만 들어가면 좀 양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우디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품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전석 하단 부분에 Q7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요 정도 길이에 도장면이 까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딜 부딪히거나 사고가 난 건 또 아닌데 혹시 몰라서 이제 AS 센터를 방문을 했더니 어드바이저 분이 나오셔서 요거는 도장 불량 같다. 차주님이 문을 막 열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다. AS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자기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도장 담당 어드바이저를 불러주겠다. 나오시자마자 저한테 보시면서 하신 말이 여기 녹 안 쓰는 부분이에요. 그냥 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한 기사님 지금 놀라신 것 같은데. 와. 요새 점점 분노 게이지가 쌓이고 있어요. 제조사들이 잘하고 있으면서 아닌 것도 있어요.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낀 단점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고급져요. 근데 블랙 하이그로시잖아요. 주행 중인데 막 눈이 부셔요. 눈 부시고 먼지 쌓이고 이런 거 단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안경 닦개를 갖고 다니면서 닦습니다. 먼지 안 앉게 뿌리는 코팅제가 있는데 그걸 다 써가지고 가끔 짜증납니다. 수납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죠, 거의. 휴대폰도 뭐 여기 팔걸이 뒤로 민 다음에 여기다 놓고 다녀요. 옆에 동승자가 타서 휴대폰 충전을 하거나 그러면 놀 데가 없어요. 이것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분들이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수납 공간은. 센터 콘솔 열면 여기 무선 충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넣을 데가 없어요. 네네, 없습니다. 보호 트림에 있는 수납 공간도 아니 SUV인데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싶어요. 이거 진짜 이건 좀 단점이다. 요새 디젤 차들이 요소수가 들어가는 녀석도 있고 안 들어가는 녀석도 있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가요? 이 녀석은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매한 지 1년 1개월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드블루 서비스라고 이게 3회 쿠폰이 있거든요. 요소수 요번에 넣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혼자 타고 뭐 저희 가족만 셋이 타니까 폴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가족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짐을 놓을 공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우디 Q7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한 4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한 63만원 정도 되는데 연납했고 보험료가 제가 79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은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사용하고 엔진오일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갑니다. 이게 센터에서 갈거든요. 그러면 38만원씩 하더라고요. 한 달 기름값 15만원 정도가 몇 킬로 정도 주행하셨을 텐가요? 게이지 그대로 보통 가득 채우면 한 1100km에서 1120km 정도 뜨는데 그냥 한 1000km는 그래도 타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 Q7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진 않나요? 현실적인 드림카였고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구매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 차를 살 때 한기사님 영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입장에서 출연하게 되었고요. 제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렇게 말을 좀 어버버거리고 발음도 이런데 한기사님이 정말 친구처럼 잘 이끌어 주셔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채널 꼭 많이 봐주시고 한기사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한기사님 앞으로 구독자가 10만 100만까지 가자! 가자! 형님들 아우디 Q7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